네,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네. 자 방금 전해진 속보가 있어서 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을 했던 신종호 판사가 오늘 새벽 1시 서울 고법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인데요. 당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실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년 8개월 나왔다가 4년으로 올라갔다.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신종호 판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막 속보를 들어서 네.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왜 그랬는지 무슨 연유인지 네.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그 50대 올해 55인데요. 네. 그 중년으로서 뭐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속보가 조금 더 전해지는 대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봉남님께서 내기를 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명복을 빌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하셨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너무 명백했거든요. 딸이 엄마가 판 거를 몇 초 뒤에 딸이 사고 그게 몇 억씩 되고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만 김건희는 이익을 엄마하고 합쳐서 23억씩 보고 이게 거래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조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남편이 검사로 있었고 많은 게 계속 묻혀왔고 그 시작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용기를 낸 판단도 하셨는데 어떻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저희들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방금 전해진 소식이라서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저도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네. 해보겠습니다. 취재를 해서 내일 아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대로 속보가 들어온 대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본인이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네. 받았다며 SNS에 공개를 하고 이제 네. 이른바 이제 정치 탄압 주장을 했습니다. 할 테면 해봐라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저도 관련해서 어제 그 종합특검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고발 사건이더라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예. 이게 이제 통보는 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된 것은 조금 된 것 같은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출국 금지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건지 특히 정치적으로 선거 앞두고 있어서요. 네, 논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범죄 의혹이 있고 네. 이에 대해서 판단해서 출국 금지하고 자기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하면서 온갖 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하면서 온갖 거 다 하고 제가 그 피해자예요. 네. 제가 그 피해자고요. 네. 제가 오늘 사진이랑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하나 보냈습니다. 띄워주시죠. 저와 관련해서 서영교 혹시 사진 하나? 예, 광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가 있을 사진이 때 안 왔다고 네. 하는데요. 보좌관님 사진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 제작진에게. 예.
아니 제가 재판 청탁했다고. 아, 서영교 재판 서영교 재판 청탁 청탁 의혹.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고소장 써놨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온갖 보도에 다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흘리고 네. 저는 재판 청탁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옥죄 갖고 오니까 저도 당황했죠. 예. 기억이 없고. 그런데 제가 재판 청탁했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불러서 부장판사를 제 방으로 불러서 재판 청탁했다는 거예요. 예. 그날이 나중에 기소된 분 임종원 차장 그 공소장이 언론에 나왔길래 보니까 5월 18일이에요. 예. 우리 남편이 5월 18일이네. 광주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5월 18일이면 당연히. 광주잖아요. 예.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 예. 요거는 기사입니다. 기사. 요건 예. MBC. 예. MBC 방송에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5월 18일 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네. 예, 5월 18일 여기 있는 사람이 비옷 저고요. 입고 있는 거. 비옷 입고 있고요. 예. 여기 끝에 예. 방송으로 영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참 후에 마치 제가 판사를 그 제 방으로 불러서 재판 청탁했다라고 하는데 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날짜도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그 날짜를 그들이 특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맨날 검사들이 저기 정치 수사하다가 날짜를 가지고 왔다가 날짜에서 다 탄핵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날짜가 5월 18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저기 광주 특별시, 네. 광주 뭡니까? 광주 광역시 예. 거기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없어요. 부를 광주에 수가 가 없는데 있는데. 광주에 가 있는데 딱 걸린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했던. 얘가 제가 뭐 저기 재판 청탁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 그 사람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대면서 그 사람 벌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공격해라. 그런데 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날 없다고. 오늘 한동훈 경고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 자신은 온갖 짓 다 하고 지금도 곳곳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재판 청탁했다고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삥 뜯었다고 하는데 그 모두 다 언론도 정정보도한 내용인데 그때 요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한동훈이 3차장. 흘렸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게 3차장 맞는지 한동훈이 흘렸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온갖 언론 작업을 해서 옥죄왔던 상황을 제가 직접 겪었고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겪게 되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5월 17일부터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예, 한동훈 임기가 시작됩니다. 5월 17일부터 언제까지냐면 2023년 12월 30일까지. 네. 12월 20일까지. 22년 5월 17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예. 요 쌍방울 수사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예, 대장동 수사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고 일일 보고했다고 하고 예. 박상용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제가 저만이 아니라 예. 부장검사에게 차장검사에게 그리고 이게 대검에게까지 다 보고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 법사위원 아닙니까? 네. 법무부에 물어보면 주요 사건은 매일 보고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다. 저희는 국정조사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법적 조치 들어왔고 그래서 출국 금지고 예 이거를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동안에 해왔던 특수부 수사의 관행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라고 했던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네. 증언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정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하여 2차 종합특검팀에서 일단 출국 금지부터 해놓고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마치
엄청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네. 코스프레를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하는 거 네. 아닌가? 이것조차도 좀 부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요.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타워 팰리스 사는 놈이 여기 왜 왔노?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의 부산 반응입니다. 시민의, 예, 그것도 말씀이셨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예, 네.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졌던데요. 정해졌습니다. 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단일화는 없다. 네. 예, 꿈 깨라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기본 상도의도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음. 저기 쫓겨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네. 나갑니까? 네, 갑자기 의원님 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재판 청탁 의혹 말씀하시니까 네. 노웅래 전 의원이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네, 돈 봉투 맞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다. 네.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무죄가 나왔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네. 네. 녹음이 있다. 허위 사실 유포예요. 근데 그거 왜 고발을 안 하면 했습니까? 수사는 왜 안 되는 거죠? 해야죠. 그렇습니다. 하겠죠. 예. 수사해야 하고 예.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법적 조치하셔야 하고요. 음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잖아요. 네. 공모했다. 김성태와 공모하여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김성태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태국에 이민자 보호소에 잡혀 있을 때다. 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회유와 여러 가지 많은 제의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 그날 그 자리에서 네. 태국 사람 전화기를 빌러 언론에 이야기했다. 예. 이재명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없다고. 근데 그거 공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북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거로 제가 보고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서 한동훈이 떠들었던 여러 가지가 네. 다 그렇게 해서 언론 작업을 했던 예. 사람이에요. 지금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한동훈은 늪에 빠져서 예. 못 나오게 될 거다. 아. 예. 수사나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민주당과 정치특검의 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나 있는지 음.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고요. 검사로 있던 시절 윤석열 한동훈 방식의 수사가 네. 온 세상을 칼로 푹푹푹 찌르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먹혔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 윤석열은 깜빵으로 갔어요. 네. 윤석열이 최정점에 있었고 바로 밑에 최정점에서 인사까지 휘둘렀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들의 그 수사 방식 제가 그 피해자예요. 제가 그 피해자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적 조치 해 나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 여기에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당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네. 어떤 증언 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기획을 해보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40일이 넘도록 새로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현출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언론 보도들도 많았는데 여전히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반격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과 정치특검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이제 주장을 윤석열의 정치 검사 한동훈. 윤석열이 우두머리였고 한동훈이 그 중간 지휘자 아닙니까? 네 부두목 아닙니까? 네. 한동훈은 부두목이다. 예. 아닌가요? 윤석열 네. 바로 밑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예. 예. 그 임기가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매일매일 이재명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네. 매일 수사 보고를 받았다 이런 문건도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일매일 수사 보고를 받았으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매일매일 수사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나는 네. 수사 보고를 안 받았다 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해서
지켜보면 될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법무부에 가서 네. 그 윤석열 법무부였거든요. 네. 문제가 있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그렇죠. 단장을 단장으로 하셨죠. 있으면서 예. 법무부에 갑니다.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저희 매일매일 보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봤죠. 이런 건 매일매일 보고 받지 않습니까? 예. 라고 했더니 예, 사실 매일매일 보고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법무부에서. 예. 예. 법무부에서 제가- 예. 그걸 의원님께서 확인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네. 단장으로 할 때고 예. 주요 사건 매일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보고서 내용도 보면 4월 28일부터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4월 28일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23년 23년 예. 4월 28일부터 30일 30일 예. 예. 수사 그리고 상황. 수사 상황. 예. 그리고 또 요 문건이 그렇게 가고 요거는 예정 상황. 네. 5월 1일. 예. 5월 1일에 이런 거 할 거예요라고 예정 상황까지. 예고편까지 예고편 얘기하는 거죠. 띄워주는 거죠. 예. 예고편 이야기하고 예. 이 쌍방울 그룹 여기에는 예. 사건 수사 상황.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내용이 또 과관입니다. 가관이다. 설명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온갖 별건 수사가 들어가 있구나. 온갖 별건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쌍방울 주가 조작을 예. 훑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화영, 예. 이화영이 있는 주변의 사람 다 털고 주변의 사람 다 턴 다음에 이재명 주변의 사람 다 털고 네. 경기도에서 아예 사무실 차렸다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사무실. 네. 그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당시에 김동연 지사가 이제 검찰 좀 가라 사무실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무도한 일을 많이 한 거 아닌가. 무도했죠. 상식에 여기 하나 반하는. 보면 이화영, 동평, 임대료 등 지원 혐의 관련 이거 동평이라고 하는 데는 이해찬 네. 총리가 계시던 곳이란 예. 말이에요. 거길 수도 없이 압수수색해요. 어. 박상용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거 압수수색 내가 막을게, 영장 예. 막을게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영장 관련한 거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끝내는 영장 칩니다. 네. 영장 쳐서 다 해서 보니까 김성태가 이해찬 총리께 월 2천, 3천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다 체크했어요. 음. 돈을 한 푼도 준 게 없어요. 그런 걸 미끼로 마치 그러니까 아무도 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놀래는 거죠. 놀래고 있는 사이 여기 들어와서 다 뒤져서 계좌와 돈 받은 내역 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고액 후원자. 여기 임대료는 전부 다 기본 기부 틀을 갖춰갖고 후원받은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을 또 다시 계좌 입금 내역상 소명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고 써 있어요. 네. 그 별건의 별건을 다 하고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수사하니까 너 안 불면 안 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네. 사실 민주당 전체를 타깃으로 했던 게 소위 얘기하는 그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이 이제 네. 그 주범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조사 수사받고 이제 감옥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싹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것도 조작 기소 범주에서 다로범직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조사는 시작이었고요. 예.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조작 있습니다. 기소들이. 그렇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고 저만 해도 예. 아니 이 재판 청탁을 했다고 내가 판사를 불러서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 우리가 부르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불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내가 혹시 그렇게 했나? 내가 그랬나 그리고 나를 도와줬다는데 예. 내가 부탁했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참을 지나가고 아무래도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라고 자르기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전혀 기억도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날짜가 아니고 그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윤관석 의원님 만나서 말씀을 좀 쭉 들어봤는데요. 당시에 본인이 이제 수사받으러 검찰 조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의원님 이 사건 큽니다. 이거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옛날에 뭐 간첩단 무슨 조직 사건 같은 거 운동권 그렇습니다. 조직 노동운동 예, 학생운동 예, 무슨 예, 조직 예, 사건을 그때는 이제 안기부 뭐 이런 데가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 결국은 무죄 받았어요. 근데 이 네. 사건도 너무 침잠돼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도 조금 그 좀 진실 규명, 명예 회복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바로 가까이 그런 게 예. 무수히 많았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송영길 흔들어대고 대표도 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예,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던 사람 막 들어오라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당에서 막 또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 그때. 치고. 빨리 왜냐하면 와서 조사받으라고. 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 계산한 거죠.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 나중에 보니까 공소장에 그러니까 제가 청탁했다는 사람도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고 제가 청탁했던 사람도 기소가 없고요. 저는 청탁도 하지도 않았고요. 청탁 받았던 사람도 기소도 없고 네. 그걸 또 청탁 받았다고 실행했던 사람도 무죄예요. 그러니까요. 이 오랜 세월이 거쳐서 그때 그걸 흘린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고 이 5월 18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걸 재생산내고 있는 사람들 다 추적해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네. 그 5월 18일 저는 아이고 찾아보니까 광주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내가 5.18이 다가옵니다. 또 5.18이 네, 그리고 다가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건 박지원 대표님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돈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날짜 그 시간에 비행기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나요. 네. 예,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때리고 언론 작업 다 하고 그리고 사람 저는 그때 원내수석 그만두고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주변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여러 예. 가지들 다시 다 찾아서 예. 피해자들의 증언의 목소리를 제가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꼭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그 자들을 꼭 처벌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우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신종호 판사 사망 소식이 정말 사실이 맞냐, 정말 사실이냐라고 대단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 계시는데요. 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락사이기 때문에 뭐 유서가 발견됐는지 그밖에 어떤 그 이상 징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5월 1일부터 3일까지 SBS가 입사수에 의뢰해서 부산 북갑 3자 가상 대결 후보 지지도 결과를 보면 하정우 후보가 38, 박민식 후보가 26, 한동훈 후보가 21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열세예요.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네. 21이나 나와요? 전직 대표니까 셀럽이잖아요. 셀럽. 그래서 무슨 셀럽이에요? 셀럽이라고 해요. 국민의힘 주변에서 저희들은 이제 양당을 다 공히 취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특검 수사를 이제 셀럽은 서영교지요. 네, 셀럽 서영교 의원님과 네. 함께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셀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수사받을 사람이 무슨 네, 예. 영광입니다. 네. 특검 수사를 선거용이라고 이제 하면서 네. 이를테면 이제 영남 지역의 정서를 자극해서 네. 민주당 안 찍을 이유만 찾고 있던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 네. 뭐 도저히 국힘을 찍을 수 없어서 잠시 이탈해 있던 무당파층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이 윤석열 아닙니까? 음. 그리고 그 나중에 나왔지만 네. 저는 같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바로 어제 그제까지 했던 여론조사라는 거잖아요. 네, 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네.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완전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네.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어쨌든 뭐 한동훈 후보에게는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정말 셀럽이라는 표현을 네. 애청자 여러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미니님이 셀럽은 개뿔 빌런이다. 예, 이런 의견들 그럼요. 주시고 계셔서 빌런입니다. 네. 예. 네. 노미님께서 진정한 셀럽은 그렇죠. 서영교 의원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의견들을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검찰 온갖 그 탄압,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보도 예. 그런 것으로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이 그런데 잘 이겨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께 꼭 잘 이겨내실 거다 힘내시라라고 제가 최고위원한테 같이 힘을 모아드렸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대통령의 효능감을 보지 않습니까? 네. 화이팅. 네. 네. 자, 네. 갑자기 이럴까? 네. 그 신종호 판사와 관련된 그 유서가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끝으로 이거는 꼭 여쭤봐야 네. 됩니다. 그 청와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네. 시기 네. 와 처리와 관련해서는 네. 당에 일임한다라는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5월 안에 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네. 미룰 전망이다라는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선출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남에 있는 후보들의 얘기들도 있고, 네. 그러면서 저는 국정조사 했던 위원장으로서 이게 많이 밝혀졌을 때 빨리 가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빨리 가야 하고 많은 국민에게 더 알려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또한 좀 더 논의하자, 또 수계하자 이렇게 또 정무수석도 이야기하고 네. 또 그 원내에서도 그 조금씩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또 그 일정에 맞춰 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박상용 검사 징계 네. 시기하고 좀 네. 연동이 되어서 국조특위에서 특검을 5월 안에 발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과 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박상용 징계 이런 거랑 관계 없고요. 네.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예. 검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재창용으로 들린다. 네. 그래서 조작한 거 그리고 박상용의 녹취가 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성태의 증언이 왔고요. 예. 그리고 김규현의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라고 네. 하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특검이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특검 수사는 또한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을 갖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절차와 이런 것은 또 당이 또 이야기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박상용 징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용은 네. 여러 가지로 벌써 증거와 교도관이 증언했고요. 네. 그리고 또 김성태의 접견 기록이 있고요. 제가 들은 거로는 이화영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박상웅 술 산 사람의 예. 그 쌍방울 카드 거래 내역서도 있고 네. 뭐 출입 예. 그 기록도 다 있고 예. 저희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네, 의원님 회의가 있어서 네. 법사위원장님 회의하러 오늘 가셔야 돼요. 법사위하러 갑니다. 네, 댓글창에 이진관 판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네. 댓글이 제가 너무 지금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저희가 상황들 좀 종합해서 오늘 잠시 후에 또 기자들 나오니까요. 취재 분석한 내용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